따뜻한 감성,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 카페인에 중독돼 허우적거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러분의 마음을 카페인으로 중독시키고 싶은 저는 커피 한 잔 할래요의 박경아. 저는 김도영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커피 한잔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채널 고정!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은요, 우리에게 필수로 필요한 요소를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산 관리와 라이프 스타일을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는 재무 설계사 오향희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부터 금융생활을 시작해서 올해까지 횟수로 벌써 30년이 됐네요. 그리고 현재 강남 삼성동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타 아트그룹 메타캔버스 갤러리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행 시공도 지금 현재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세요. 자기소개부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 네. 흔치 않거든요. 그러게요. 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 많이 하시면 잠은 주무시나요? 제가 이제 머리가 좋은 것보다 노력형이라서 시간은 없고 할 건 많고 많이 딸리니까 잠을 줄여서 낮에 못했던 걸 밤에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저희가 이야기해야 될 게 많아서 대표님의 직업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엔잡러이신가요? 제 꿈을 찾는 소녀 같은 마음이라고 할까? 주변에서 저를 보통 이제 친구들이나 편한 분들이 4차원, 7차원 그 얘기 좀 많이 하세요. 호기심이 너무 많고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마음껏 뛰어놀고 자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책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하늘에 떠 있는 별들, 달, 그런 걸 보면서 자연 속에서 무궁무진하게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소녀 같은 면모가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좀 알아본 바로는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이 재무설계이신 걸로 아는데 혹시 이 재무설계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제가 임원직을 빼면 한 25년 정도? 25년이요. 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될 수준까지 계속 그렇게 일하셨네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사범대 체육교육과를 나왔어요. 피지컬 에듀케이션. 교사셨어요? 네. 전혀 다른 분이 하셨나요? 네. 피지컬 에듀케이션 체육을 전공을 했는데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육상 선수, 배구 선수, 그리고 중학교 때는 핸드볼 선수.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또 고등학교 때는 킥복싱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많이 했는데 교직에 막상 이제 기간제나 교생 실습을 나가서 한 3년 정도 해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배운 거, 제가 교직에서 학생들과 호흡하면서 펼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있었는데 그걸 마음대로 풀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틀 안에 갇혀 있어야 되죠. 공무원이 되면. 네네. 저희 나라 이제 교육 환경이 기존의 이제 관례대로 저희 선배님들이 하시던 스타일대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크게 벗어나면 아이들에게 또 역효과가 있을지 모른다고 이렇게 규제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투자 대비 이게 급여도 되게 그때 당시엔 작았었거든요. 박봉이었죠. 그때 당시에 한 80만 원 정도?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전 생활할 수가 없을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마음껏 제가 상상하고 생각한 거를 펼치고 싶은 것이 필요했었는데 그게 저하고는 교직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네. 재무설계를 그래서 재무설계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딱 들켜버렸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재무설계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것들을 포함하는 일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대부분 다들 재무 설계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전문가한테만 맡기는 게 재무 설계도 아니고 나도 스스로 언제나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의 목표. 내가 목표를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어떤 서울 강남에 있는 무슨 아파트 뭐 몇십억짜리 하는 거에 들어가서 예쁜 아기를 둘을 낳아서 어떻게 하겠다 플랜을 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내가 하기에는 좀 버거우면 전문가를 요청해서 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수입과 지출을 차근차근 가계부 적듯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써서 목표를 정해가서 그다음에 미리 하기 전에 기획을 세우고 계획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나 살아가는 데에서도 계획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목표 설정은 했지만 그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로 가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S장으로 이렇게 구불구불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내가 뭘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기획을 또 다르잖아요. 기획과 계획이.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가져가는데 너무나 다들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가요? 바로 딱 그냥? 그래서 그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은 자기 본인한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살아보니까. 재무 설계사는 삶의 로드맵을 제시를 해드리고 네. 또 이제 결국에는 본인이 그 길을 개척을 해 나가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유명한 그 국유업계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강사들까지 대거 배출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교육을 좋아하다 보니까 배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삼성생명에서 16년 동안 삼성화재하고 생명하고 16년 동안 있다가 L 자산관리본부라는 그때 당시에는 브리핑 조직이었죠. 1대 다로.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1대1로 상담을 해서 이제 플랜 제시해서 원하는 대로 플랜 해드리잖아요. 네. 1대1로. 그러면 형편에 따라서 젊은 친구들은 뭐 20만 원, 30만 원, 뭐 여유가 있으면 50, 100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 재테크 강사를 육성을 해서 강사분이 앞에서 강의를 하시고 전체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시고 아, 저 상품은 나한테 맞겠다. 저 정도면 내 목표에 맞겠다. 이런 식으로 재테크에 대한 전반적인 그 흐름을 쭉 풀어주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현장에서 바로 즉시 가입할 수 있는 재테크 강사를 육성하는 일을 했었어요. 대단하시다. 예, 그래서 그 삼성생명에서 16년 동안 배웠던 그 노하우로 L 자산관리본부에서 스카우트 제어를 받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승진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네, 보통 그래서 승진이 그렇게 빨리 네.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있다기보다 저희 회사가 너무나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었어요. 저희들은 진짜 그 볼펜만 가지고 와서 할 수 있게끔 강사들을 육성에 집중을 했었어요. 되게 되게 궁금해요. 저는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네. 느껴지는데 사실 재무설계사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셨잖아요.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힘든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처음에 삼성생명에서 그때 힘들었던 거는 제가 젊었을 때 조금 예뻤었거든요. 지금도 예쁘십니다. 아니 순진해 보인다고 꼬시는 분이 네, 계셨어요. 네네. 그러려고 막 해서 그런 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건 아무 이유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L자산관리본부 이제 그쪽에 와서 힘든 거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일이 너무 많아서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시간은 없고 그다음에 계약도 계속 나와서 전국에 있는 그 의사, 약사, 한의사, 치의사, 물리치료사님들 뭐 해서 저희 그 김미경 강사님이랑 아시죠? 네, 알죠. 오은영 강사님이랑 네. 그 김창욱 네네. 강사님 그 유명하신 분들 네. 다 트레이닝 해주신 아니 거예요? 그분들이 저희 이제 회사의 메인으로 강의하시고 저희 재테크 강사 강의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배님들이신 거네요, 그분들이.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신 협업한. 거죠. 예. 네. 저희가 알만한 유명하신 그 다이아몬드, 그 금융계 다이아몬드 이런 분들 누가 있으신 거예요? 그분들은 현재 여러 분 계시긴 한데 지금 활동을 많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제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사람 일보다 내 일이 중요하다. 아니 워낙 많이들 계시긴 한데 이렇게 활동하시고
지금은 이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코로나가 와가지고 사실은 그 이후에 그 화려했던 정말 멋진 강사들, 그러니까 처음에 100만 원, 200만 원 월수비로 받던 강사님들이 나중에는 뭐 40억까지도 받았었거든요. 월에요? 아, 원봉. 연봉을?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저희 회장님이나 대표님이나 저희 그 직원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협조를 잘해주셨고 똘똘 뭉쳐서 이게 팀워크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촬영하시는 것도 다 팀워크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 하나 뭐 튀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그 협업해서 그 부분을 너무 잘 했었는데 그 코로나라는 큰 이제 재앙이 닥치니까 모일 수 없으니까 조금, 강의를 못 하는 거죠. 네, 강의를 못한 그때 메르스 때 또 많이 힘들었었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재무 설계도 하시면서 이 미술 작품 갤러리도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갤러리 운영은 좀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갤러리요? 이제 올해 3년째 됐는데 참 그것도 재미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네. 원래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림 진짜 예체능 쪽으로 전부 다 지금 발을 뻗치고 계세요.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그림 운동장에서 뭐 큰 그림 같은 것도 그리고 미술상도 받긴 받았었었는데 네네.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외국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30개국 이상 뭐 이제 여러 번 많이 다니다 보니까 미술관, 박물관 우리가 교과서로만 보던 그런 멋진 작품들이 모나리자 같은 뭐 이런 거요. 예, 실제로 다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이나 뭐 어디 그 전 세계 유명한 데를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작품에 대해서 너무 매료가 되고 내가 미술 전공은 하지 않았지만 노후에도 은퇴한 다음에도 전문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알고 나서 나중에 꼭 갤러리를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갤러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강남에다 갤러리 하나 하려면 돈이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준비가 충분히 안 돼서 용기도 안 생겼었고 그래서 한 3년 후에 플랜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제가 바로 실천을 했어요. 대표님께 제 생각을 이제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소개도 해주시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작품도 구입도 해주시고 어떤 걸 전시하시는 거예요, 거기? 지금 여기에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처럼 그 원화 작품요. 네, 에디션. 서양화 같은 거, 뭐 네네. 동양화 이런 거 다. 네, 동양화, 수상화, 한국화 뭐 전부 다 원화 작품만. 아무래도 또 재무 설계사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미술 작품도 재무 설계랑 연관을 좀 지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저희 L자산관리본부 보험금융 서비스 그쪽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함께 했을 때 그 고소득 의사 선생님들이랑 CEO 분들 플랜을 짤 때 거기에서 그림 재테크 같은 네네 아트테크 그다음 대부분 자산 관리 하실 때 부동산 그다음에 도자기 아트도 하시고 그다음에 요트 승마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걸로 하시잖아요. 저 얼핏 들었는데 이게 부자분들은 그림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선물로 주고 이래가지고 이게 세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뭐 자식들한테 그림 주면서 이렇게 은근슬쩍 재산 물려주고 막 이런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건가요, 정말? 네. 생존자가 작품은 이제 세금이 없다 보니까 그걸로 재테크도 많이 하시고 그림 하나 사야겠습니다, 우리도.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자녀분들에게 이제 증여로 살아있을 때 이제 드리는 건 증여고 사후에 이제 하는 건 이제 상속이거든요. 그래서 아트테크를 이제 그렇게 많이 하시고 지금 사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양한 이야기만큼이나 또 자격증도 엄청나게 많이 따셨더라고요. 뭐 아트 딜러 자격증도 있고 얼굴 분석 심리 상담가 전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자격증들을 취득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좋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격증을 준 거고 수료증을 준 거고 그리고 이제
저 되게 궁금해요. 아까 그 자격증 중에 이제 얼굴 분석 상담가가 있다 그랬는데, 그거 딱 얼굴 보시면 아시나요? 이 사람 어떤지 딱 알고 계시나요? 조금 이제 100%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딱 그 느낌은 나는데 제가 이제 두 분 얘기를 해드리기는 그렇고 저 같은 사람이 저기 마케팅하기는 굉장히 수월해요. 저희도 순해 한번 좀 보이시고. 봐주시면 안 돼요? 그 궁금해요, 저. 네. 예. 그 사주랑 이런 거랑 다른 거죠. 뭐 관상 본다 그러나 그런 거랑 좀 다른 그거하고는 건가요? 다르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공부하고 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내 운명이나 내 모든 것들은 내가 결정한다. 내가 마음 먹기에 달랐다. 아, 오히려 예. 사실 그걸 공부를 해서 뭔가 운명론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네. 개척할 수 있다. 네, 또 이런 걸 맞습니다. 배우셨나 보네요. 그때 박사님도 무슨 말씀하셨냐면 대부분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눈썹이 요즘에 문신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건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화장하듯이 요거를 이렇게 딱 정교하게 예쁘게 문신을 해서 여자들은 화장 덧대고 그렇게 하면 오복이 막 다 좋아진다고. 어떻게 좀 그리는 게 진하게 좋을까요? 해야 되나요? 짱구처럼. 지금 너무 예쁘게 잘하시네요. 아, 그래요? 눈썹 클로즈업 한 번만 좀 해주실래요? 나중에 이제 돌아보고 매일 좀 이렇게 저 셀프로 메이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긍정적인 안정도 가지면서 그 안에 삶의 여유와 행복 이런 거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돈이 필수죠, 필수긴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믿어주는 자존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심력. 네. 그래서 요즘 교육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예, 그렇죠. 돈은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그리고 계획 잘 세우고 하면 되는데 이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또 인성 부분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정말 힘들거든요. 돈 많은 사람도 자살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니잖아요. 네. 자, 지금까지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오향희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개인적인 취향과 또 삶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네, 드디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오향이 그녀는 누구인가? 그녀에 대해서 탐색해보는 시간 개봉박두. 네, 오늘은 오향희 대표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한번 쏙쏙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늘 하던 밸런스 게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라운드로 들어가 볼 텐데요. 우선 대표님 밸런스 게임 들어보셨나요? 방송으로 봤어요. 네. 출연하실 때마다 그러면 물색하셨어요. 보신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골라주시면 돼요. 첫 번째 라운드, 돈 많은 스크루지 대 돈 없는 슈퍼맨. 하나, 둘, 셋. 돈 많은 슈퍼맨. 오, 자, 지금 돈 많은 스크루지랑 돈 아니, 없는 슈퍼맨인데, 자, 돈 많은 슈퍼맨을 너무 골라주셨어요. 자, 욕심쟁이. 제 욕심이 너무 많은가 봐요. 딱 들켜버렸네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돈 많은 스크루지 대 돈 없는 슈퍼맨. 돈 있는 스크루지. 네. 혹시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 지금 50대 중반까지 살아보니까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여유가 없으면 마음만 가지고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베풀어야 될 것도 많고 저의 그 사명도 돈의 자유,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봉사하며 마음껏 즐기면서 살겠다 하는 그게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50년 동안은 다 배웠다고 경영 수업을 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녀들한테 기대지 않고 홀로서기도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본보기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금융 쪽에 일을 했는데 현재는 제가 많이 지금 모아놓지는 않고 많이 썼어요. 굴곡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랬는데 지금 만약에 돈이 없으면 말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스크루지처럼 스크루지가. 돈을 모아서 나중에 한 방으로 기부해주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 라운드는 좋습니다. 어떤가요? 자, 두 번째 라운드인데요.
5초 후에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대 5초 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 골라주세요. 5초 후의 미래. 5초 후에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골라주셨는데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과거는 이제 웬만하면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과거만 생각하고 내가 어땠는데 전에 조금씩 그런 경향이 있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화려하고 그랬던 것보다는 지금 많이 변화가 돼 있으니까 미래에 또 다른 세계가 계속 펼쳐지잖아요. 매일매일 변화되는 그 유튜브나 다른 걸 보면서 그리고 또 고객님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미래지향적인 삶을 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과거로 5초 돌아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단은 그 로또 같은 거 이렇게 봐가지고 당첨 안 됐으면 다시 5초 전으로 돌아가. 그리고 다시 하고 또 당첨 안 되면 또 5초 전으로 돌아갔다 될 때까지 5초 전으로 돌아가서 1등이 되고 마는 이런 거를 좀 꿈꿨습니다. 자, 이렇게 또 대표님의 생각을 한번 가볍게 들어봤는데요. 역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지금 제가 가장 최근에 배운 게 대출 여신에 관한 걸 배우고 있어요. 네. 그리고 부동산 시행 시공에 대한 것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종합 컨설팅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고 그리고 제가 미래 에스더 아트그룹을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 지금 2년 전에 공동구매 조각거래 투자계약증권이라고 STO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조각거래. 네. 그러니까 예를 모르는 들면 영업이네요. 이 작품이 1억이에요. 네. 그러면 그 지금 바로 사시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 조각에 뭐 10,000원씩 해가지고 공동구매 해서 땅 파는 거랑 똑같네. 그래서 구매하는 거. 1억을 주고 공동구매를 해서 이제 완판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1,000,000원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1,000,000원이 필요해. 그러면 내가 여기 빠져나오면 여기 약속했던 그 금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계약 위반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유저들끼리 거래를 내가 급하니까 1,000,000원을 싸게 예를 들어서 한 조각에 10,000원인데 9,000원이나 9,500원에 팔다 하면 새로운 유저들이 여기서 사고 싶었는데 못 산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분들이 아니면 이쪽에 계신 분들이 나는 더 사고 싶어 해서 유저들끼리 조각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주식이나 코인 거래하듯이 그 플랫폼을 제가 개발을 했어요. 네. 신세계인데요. 이런 개념들은. 네, 오늘 긴 시간 출연해 주셨는데요. 오늘 출연 소감 간단히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과거를 한번 이 기회에 소환을 해서 또 반성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셔서 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감도 느껴지고요. 이제 이건 방송이잖아요. 네. 누군가가 또 저를 아는 분들이 제 모습을 보고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또 볼 텐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포부를 밝혔던 그 플랜을 어떻게든 이룰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와, 화이팅입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TN TV 커피 한잔 할래요? 오늘은 오양희 대표님과 함께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네, 우리가 금융에 대해 사실 관심은 있지만 잘 몰라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을 계기로 저도 금융과 재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커피 한잔 하실래요?